자, 우선 그 토공이 뭐냐? 개요부터 한번 알아보게 합시다. 개요는요, 자, 이렇게 여기가, 자, 산이라고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절치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건설 장비로 갖다가 맨 처음에 굴착을 하겠죠. 자, 굴착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씻기를 할 거고요. 씻기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덤프로 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장소로 옮기겠죠.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사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통틀어서 토공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토공 부분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뭘 알아봐야 되냐? 용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봅시다. 자, 용어 부분에서 알아볼 게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준설하고요. 자, 매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준설은 뭐냐? 수중에서 굴착을 우리가 준설이라고 그래요. 수중에서 굴착을 준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립은 뭐냐? 준설이 뭘로? 준설하고 차이는 수중에서 우리가 성토하는 거. 네? 수중에서 성토를 우리가 매립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규준틀하고요. 자, 규준틀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예? 현장에서 많이 봤을 건데 이렇게 해서 자, 어떤 폴대를 세우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완성구에서 여기가 뭘로? 표층이다. 예? 표층 높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선택증을 표시한다던가요. 이 부분이 뭘로? 선택증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완성구를 표시한다던가 또는 비탈급의 위치라던가 경사라던가 이런 걸 표시하는 걸 규준틀이라고 그래요. 뭐 등등등등. 자, 뭐 이런 형태도 있지만 비탈면을 경사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백호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절취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기준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비탈 경사를 일정하게 할 수 있게끔 자, 말뚝을 박아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자는 얘기죠. 이렇게. 네. 잘 보이게끔 여기다 스프레이를 해주고, 그럼 그 백호 기사가 요 기울기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뭘로? 기준툴로 들어갑니다. 자, 기준툴뿐만 아니라 또 용어가 뭐가 있냐면 토치장 이렇게 볼까요? 뭐 토치장이다. 토치장이라는 얘기는 흙을 채취하는 장소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흙을 어디서 가져야겠다. 왜? 성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토치장이 있고요. 흙을 채취하는 장소고. 근데 이때 이 토치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토치장의 선정 조건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읽어서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그 토치장의 선정 조건은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질적인 측면. 자, 질적인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우선 토질이 양호해야 될 거다. 즉 유기물이라던가 이런 나무 뿌리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양적인 측면이 있겠죠. 예? 자, 양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성토할 토량은 이만큼 필요한데 토치장에 흙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면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토량은 풍부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 토치장도 반드시 뭡니까? 이 흙을 대상으로 하는 토공 작업이니까 이 토공 작업에서 뭐 생각을 해주세요? 굴착시키, 운반, 다짐 이런 걸 생각해 보라 했죠. 자, 그럼 우선 자, 거리 측면 한번 보면 운반 뭐 이런 조건이죠. 이런 걸 다 생각해 봐라. 자, 우선 뭐 토질이 양호하고 토량이 풍부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현장에서 가까워야 될 거고, 그죠? 가까워야 될 거다. 그리고 운반하는 장소까지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가까우면 운반 거리는 짧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운반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운반 거리는 짧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토목에서는 이 돈과 우리가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토지장을 매수한다면 용지 매입비가 좀 저렴하면 좋겠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외우지는 마시고요. 물론 뭐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이런 토지장, 토사장 선정 조건에 대해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일반적인 걸 생각해서 해봐라. 토지장은 그렇고 토사장도 마찬가지죠. 토사장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다. 토사장은 뭡니까? 남은 흙을 버리는 장소를 우리가 토사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 안식각에 대해서 용어가 있고요. 안식각은 어떤 의미입니까? 편히 쉴 수 있는 각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자, 어떤 골재를 자, 이렇게 여기가 자연사면이고요. 수평면이고 자, 여기다 골재를 썼어요. 골재를 이렇게 급하게 싸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싸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급한 경사면은 이렇게 무너져서 이런 안정한 경사면이 일 겁니다. 이때 원지반과 이 안정한 경사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하냐? 요 각도를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그래요. 한 정의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축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축제. 자, 축제는 뭐냐? 도로나 제방처럼 단면제에 비해서 길이가 긴 성토를 우리가 축제라고 해요. 이 축제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냐? 축제 명칭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명칭이다. 자, 축제 명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비탈이다. 경사졌다는 얘기. 비탈, 기슭이다.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비탈머리라고 그래요. 비탈머리다. 꼭대기 부분이다는 의미고요. 이게 이제 비탈경사가 되겠고요. 비탈경사.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죠? 비탈머리가 되겠고, 요 윗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뚝마루가 되겠죠. 뚝마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단이라고 합니다. 소단이라고 하고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죠? 비탈기슭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건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런 이 부분이 비탈경사인데 토공 작업에서는 이 비탈경사를 우리가 뭘로 표시하냐? 뭐 1대1이다. 또는 뭐 1대0.5다. 이런 식으로 자, 할경사를 쓰게 돼 있어요. 토공에서 경사는 뭘로 쓴다? 할경사다. 할경사는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이 경사면이 1대1 경사라면 어떻게? 높이 기준 1일 때 수평거리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1대2 경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1대2 경사는 자, 높이 1일 때 수평거리 2. 이런 경사면을 뭐라고 한다? 1대2 경사라고 그래. 자, 그럼 이때 하나만 더 해보면 1대 0.5다. 그럼 어떤 의미죠? 우리가 토질이 좋을수록 또는 집안이 단단할수록 이 기울기는 높일 수가 있겠죠. 급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높이가 1대 0.5 0.3이라면 뭐 1대 0.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토공사는 이런 식으로 할경사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그 경사까지 묶어서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토구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성토다. 더돋기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성토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장래에 침하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더 성토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제방단면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미리 침하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더 성토를 하자. 자, 이렇게 성토하는 것을 우리가 더돋기, 여성토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요 구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여성토 구배라고 그래요. 여성토 구배다. 이 여성토 구배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좀 알아놔야 됩니다. 무슨 문제? 자, 계산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집중 한번 해봅시다. 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성토 높이가 10%가 감소해가지고, 즉 10%가 감소한 높이, 원래 높이를 라지 h라고 놓을까요?
이 감소한 높이가 즉 10% 감소했으니까 0.9H죠.